혼란스러운 거죠. 과연 뭘 봐야 되겠느냐? 다시 back to basic.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이 뭐가 있느냐?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 지수고 뭐고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두 축은 반도체, 2차 전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시장이 조정인데요. 그냥 증시를 8월엔 좀 떠날 걸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떠나시죠. 이게 또 예, 덥고요. 덥고 떠나시자고 하시는 줄 알고. 예. 그러니까요. 네. 조정이 꽤 이제 길어지면서 투자자를 지치게 하는데요. 네. 8월만 잘 이제 견디면 좋아질까요? 8월 다음엔 9월이 있습니다. 네. 9월 다음엔 10월이 있고요. 네. 네, 저희가 대한민국 증시가 일단 하반기가 좀 취약합니다. 네. 특히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이제 추석까지 보면 추석이 이제 9월 후반에 있죠. 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후반에 있는 어떤 연휴 분위기까지 이어지다 보면 약간 또 정체된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안 좋다? 아무래도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추석 지나면 또 이제 양도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전통적인 흐름입니다. 올해 뭐 장사 다 했네. 그러니까 가시죠.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타일을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그래도 내년의 변화를 보면서 연장선상으로 그래도 버텨주겠느냐. 이게 가장 내년이 어디 있어요? 올해 먹고 살아야지. 벌써 내년을 걱정해야 된단 말입니까? 올해 혹시 내년에 어디 퇴직하고 뭐 안식년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이제 네, 내년까지 보기에는 진짜 어렵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상반기에 보여줬던 뭐 강한 변화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이라면은 상반기에 보여줬던 어떤 섹터의 강화된 모습들 이런 쪽으로 하반기도 나머지 기간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큰 그림상으로 어떤 지수단이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sek터를 잘 대응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지금 포인트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7월 달까지 시장이 강해서 계속 어떤 미국 중심으로도 그랬고 강한 추세를 보여줬고 국내도 거의 그걸 따라오다가 이제 정확하게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익 매물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매물 소화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벌어지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부터 내년까지 나왔던 이제 어떤 큰 트렌드에 성장단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밀리면 계속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지금부터의 숙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꽤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근데 지난해 겁나게 떨어졌어요. 그죠? 지난해 사실은 우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그죠? 작년에 제가 연봉을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보면 25%가량 떨어졌고요. 작년에. 올해 그냥 절반 정도 이제 돌려냈고요. 19% 올랐네요. 코스닥은 사실 올해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코스닥은 작년에 34% 떨어졌어. 올해 30% 올랐으니까 꽤 많이 돌려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 작년 떨어진 것만큼 만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름 조정 이후에 하반기 상승 한 2,000 코스피 기준으로 한 2,800까지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긴 보지만 그 정도까지 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겠느냐. 보기만 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죠. 이제 뭐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 네. 목표는 다 계좌 한 10배 나는 건 다 저희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가느냐. 그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건 또 중요한 문제고 그 중간중간에 각종 사건, 사고, 이벤트, 뉴스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거를 안고 꾸준히 잘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800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작년 상반기였죠. 상반기 때 그렇게 안 빠지려고 버티다가 왔던 지수대 다음 단계가 한 2,800선 정도다 보니까 거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지는 차익 매물 잘 소화하고 또 요즘에 하도 시끄러운 중국 쪽에서 이런 거 다 중국 정부가 됐어 딱 잡고 보니까 아예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자산운용사 쪽에는 주식 매도 금지. 네, 하루 중에 순 매도가 많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국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를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은 또 강력한 게 뭐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또 기대가 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다 잘 소화해내고 움직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지수대 그게 2,800을 얘기하지 않나. 근데 단순하게 또 EPS 상승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거의 침몰,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까지 견인해서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악은 지났다고 보게 되면 나아지겠죠. 이런 쪽에 실적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에 대한 시각들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돼야 상승세로 가야 그 안에서 이제 뭐 트레이딩이든 뭐 투자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뭐 작년처럼 그렇게 내리꽂는 장에서는 올라봐야 반등이고 그죠? 사면 네. 불리고 이런 건데 올해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돌아서긴 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상당히 좀 지금이 이제 8월이 좀 고민인 조정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런 강한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8월 조정은 조정시 매수 구간으로 갈까요? 네, 조정시 매수는 맞지만 뭘 사느냐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 네. 기준이 딱 조정시 매수? 그럼 초전도체 조정시 매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안 하잖아요. 조정이 상남자입니다. 네,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인데 네. 예, 하한가 조정 매수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투자가 아니라 코인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이제 배제하겠습니다만. 초전도제 방송에서 제가 원고 있어도 언급 안 합니다. 잘 모르니까 뭐 모르는데 뭘 그죠? 굳이 모르는 거를 뭐 눈 감고 살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사면 모릅니다. 상한가가 되는 그 전선의 종목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네, 약간 부정적으로 보다가 주가 네. 급등하면서 많이 욕 달리더라고요. 민반꿀 이러면서 네. 네. 반대로 하니까 투전도 대박 나서 너무 행복하다. 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실체 없는 거 매매하고 김민수 반대로 하면 꿀잼이다. 그렇습니다. 네. 민방꿀. 네. 네. 박사님도 민자가 들어갑니다. 네. 네, 그건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네.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그냥 만약에 약세장이다 보니까 할 거 없다 그러면 장중에 치고 나올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으로는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은 보니까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한 4일 만에 한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이 거의 혼란스러운 거죠. 네. 이런 쪽에서 나왔을 때 과연 뭘 봐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back to basic. 그러니까 즉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이 뭐가 있느냐. 그쪽이 무너지게 되면 지수고 뭐고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 두 축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 두 축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가격 메리트가 나오게 되면 바로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시장이 틀이 무너진 거 아니다. 그러면 이쪽이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공략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욕먹어가면서 뭐 과하다 그죠? 이차전지 네. 과하면 뭐에 올라가는데 그죠? 전문가들의 말이 무시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게 어쨌든 개인들의 전보다 강력해진 자금력으로 그죠? 네. 한쪽에 쏠림, 지나치게 쏠림 그죠? 그게 빠지고 또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결국은 시장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중심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여전히 하반기도 개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시장일까? 아니면 외인들이 좀 가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최근 들어서 8월달 들면서 요상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요상한. 네. 시작과 함께 8월달 이제 8월달 뭐 조정 얘기 많이 하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큰 매물수가 없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때 8월 초에 딱 들어온 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대거로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뭐 2,500선이 깨졌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입니다. 그러면 그때 8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6만 개에 가까운 선물이 매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 어떤 추세를 잡아간다라고 봤었을 때 매수를 해서 한 3만 개 전후로 해서 계속 추세를 끌고 가고 상승으로 가고 하락할 때도 선물 매도를 한 3만 개 정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함께 추세적인 흐름들과 좀 다른 2배의 흐름들로 나오고 있다. 이게 그거 다 보여줄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외국인들은 파는 걸까요?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네, 네. 왜 그랬느냐? 네, 네.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원래 그런 거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나왔었을 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미국이 당장은 안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변화 중에 이제 뭐 물가 수준 CPI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뭐 달러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 한 이제 4.2%대면은 거의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던 수준까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쪽까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나 물가가 아직 완전히 빠졌다고 보지 않는 연준의 입장들 이런 걸 반영하면서 이게 그랬었을 때 주식시장이 괜찮겠느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 게다가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중국 경기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시등국의 여타 통화들은 약세로 갈 거야 라는 부분들이 다 모두 녹여서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이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른 때보다 2배 가까이 강하게 매도를 했어. 그럼 시장은 이제 폭락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의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한 4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주식 산 게 상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식을 팔기는 싫은 거죠. 근데 주식을 산 거의 대부분은 또 어디 있냐면은 반도체 쪽에 있습니다. 반도체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사이클상으로 바닥권에 들어온 종목들로 베팅을 했는데 리스크는 조금 보여지고 그러면 이거를 좀 해칭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선물 매도로만 대응을 해서 어떤 관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끝났다 그러면 선물 매수 청산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느냐 이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워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즉 안 좋은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시장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시작된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의 선물은 그대로 둔 상황 쪽에서 주식을 대거합니다. 그러니까 대거란 얘기는 여기서 일주일 봤더니 막 3조, 5조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강하게 매도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루에도 뭐 5천억 이상 1조 가까이 매도하면서 현물 매도가 꽉 하고 눌러주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대세 하락으로 작년 같은 이제 하락에 또 다른 변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쓸까? 지금은 선물 매도가 청산되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첫 번째지만 그만큼 선물 매도가 변화가 없는데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 이거는 수급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의 두 가지 흐름을 보시면서 네. 외국인들의 전략과 시장 변화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2번 추세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이쪽에 무게를 두면서 그냥 해칭을 했고 리스크 관리를 했고 그냥 청산만 해서 시장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만일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나리오는 또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 수급이 강한 측면들 이거는 이제 주도권을 가져와서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제 매료되는 모습들도 좋지만은 이게 어떤 그나마 그래도 성장주단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관심 갖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악영향은 단기간에 확 몰리다 보니까 나오는 왜곡 현상들 이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재미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강한 섹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자라고 하는 좀 시장의 질이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처럼 이제 초전도체도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쪽이 앞으로 또 어떤 작은 테마가 이끌어졌는데 시장에서 그런 단기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능성들은 생각을 하되 이게 진짜 실체가 없고 내가 참여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하루 중에 벌려져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강한 테마에 고개를 들이미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약간 뭐랄까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숙련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내가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뭐 너무 짧은 테마주를 쫓아가지 말고 그 펀더멘탈이 되는 쪽으로 반도체 2차 전지 핵심 축으로 가자는 거고 하반기 장은 뭐 그리 높게 불리시하게 뭐 2,800 이상을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벌려진 여러 가지 산적되는 흐름들이 변화가 되면은 그때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또 대세상승 가자 이러고 하고 있겠습니다. 2,800 넘으면 그러면 이제 3,200 가고요, 3,500 가고요. 죄송합니다. 그 고전에 미리미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7, 8월이 8월이 썸머레일이란 말보다는 그죠 전반적으로 좀 쉬는 장이에요. 네. 휴가 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5월에 팔고 주식 5월에 팔아라니까 많은 분들이 5월에 팔으라 올 한 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5월에 팔아서 언제 다시 사느냐 한 10월이나 11월쯤 사서 그죠? 네. 4월까지 또 수익 누리다가 뭐 이런 패턴이라는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에코프로 팔아서 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다릅니다. 네. 8월 조정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